지난달 3월 17일 이스라엘에선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삭 헤르조그와 찌피 리브니가 이끄는 시온주의 연합당이 4석 정도 우세하리란 예상을 뒤엎고 네탄야후 총리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지 않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이갈렙 통신원 연결해 네탄야후 총리의 재집권 이후 반응과 그 영향 들어보겠습니다. 이갈렙 통신원. 예, 먼저 총선이 치러졌던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탄야후 총리 임기가 2년이나 더 남았는데 조기 총선이 치러졌죠. 네탄야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르당이 압승을 거둬서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는데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 전에 유력한 당이었던 시온주의 연합당은 중도 좌파의 성향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한 주요 정점은 주택 문제와 물가에 대한 문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체결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무엇보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에서 경제는 예전보다 더 탄탄해졌고 실업 문제는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주택과 물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자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IS, 이란 등 수많은 국가적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던 때에 네타냐후 총리는 강한 리더십으로 우파인 리쿠드당에게 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라의 생존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그 전략이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쿠드당의 압승을 도운 지역들은 가자 전쟁에서 가장 많은 로켓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시온주의 연합당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땅을 떼어주자는 주장에 반한 네타냐후의 강력한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가 민심의 표를 넣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랍 조인트 리스트 당의 아랍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규모 집결이 오히려 리쿠드 당이 표를 얻게 하는 반대 급부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탄야후 총리가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우려하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던 것이 오바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총선 전 미국 의회에서 대통령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의회 연설을 한 것과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노골적 반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노골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떨어뜨리려는 사절단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총선 기간 중 네타냐후 총리가 나의 임기 동안에는 팔레스타인 나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공약이 중동 평화를 위한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오바마에게 크게 상처를 입힌 것 같습니다. 오바마의 나머지 2년의 임기는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가장 큰 시련과 위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가자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의 위력을 보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하마스의 10,000배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과 IS 중동 사태, 그리고 지금 예멘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디스의 그 반군 세력들, 아사드가 지배하는 시리아의 위협 등 언제든 전쟁의 공포로 이끌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최근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관계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군요. 이미 전 세계는 강력한 반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이 가장 심한데요. 작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샬리 앱도 사건과 유대인 코셔 식품 가게에서 일어난 인질 사건도 궁극적으로 반유대주의의 일부분입니다. 가자 전쟁을 통해서 일부 국가들의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 및 수입 금지 등 국제적으로 반유대주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극우파인 네타냐후 총리의 재집권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를 통한 반유대주의 운동은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2011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상정안을 유엔에 제출했었는데요.
상임이사국 5나라와 비상임이사국 10나라를 포함해서 15개국 중 9나라가 찬성하는 독립국가안이 의결되는 것이었는데 8나라가 찬성, 미국과 호주는 반대, 나머지 5나라가 기권하는 바람에 겨우 그 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 투표에서 한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은 중동과 세계 정세에서 상황을 적당히 아우르면서 살 길을 찾을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벤구리온 수상 이후에 유엔이나 미 의회 연설에서 항상 성경을 인용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리더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의 믿음, 지혜와 총명으로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갈렙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